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체코의 전차 신규 구매 시장에 K방산 제팟도 노린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한 주력 전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체코에서 한국의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흑표 전차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신형 전차 50에서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후보 모델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신형 레오파르트2 A7 플러스, 미국의 에이브럼스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체코와 국경을 맞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다 일찌감치 체코에 자국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 14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3대가 체코에 도착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대는 올해 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체코와 미국이 최근 국방협력협정에 최종 서명한 점을 들어 미국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인 점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회원국인 독일, 미국과의 관계 등 외적인 요인이 노르웨이와 같이 체코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2가 독일 레오파르트와의 경쟁 끝에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과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가성비 대비 성능 면에서는 한국의 K2 전차가 더욱 우수하다고 판단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콜레스키도 지난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2 A4S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레오파르트2 A7 플러스 또는 레오파르트2 A8 모델은 구매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폴란드가 한국 K2나 미국 에이브럼스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는 체코 현지 언론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르웨이 전차 구매 비교 테스트 시 많은 부분의 K2 성능이 레오파르트보다 앞섰던 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체코 국방부의 신형 전차 구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독일, 한국 기업 간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생산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중적으로 성능과 납기, 가성비 등을 적극 홍보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경우 우선 매우 적게 생산되고 있으며 게다가 항공기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는 기름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엄청난 운용 유지비를 필요로 하는 전차입니다. 산유국인 중동 지역 국가들이나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또 몰라도 그 이외의 국가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탈냉전 이후 군비 축소와 군사산업의 저하를 추진하여 국방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차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군사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타국의 전차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의 산타나 인더스트리에 라이선스를 주어 생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독일 자체적으로 전차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일 군사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다른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전차 생산 라인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신규 전차 발주 물량을 소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전차를 선택한 노르웨이는 10년 이상 납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게 인도된 레오파르트 2가 러시아군에게 처참하게 파괴되어 독일 전차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독일 전차 성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이 정치적인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공업 생산 국가인 대한민국은 월등한 생산시설과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폴란드의 수출로 보여준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폴란드에 수출한 세계 최강 K2 흑표 전차는 현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으로 실사격을 하였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실사격을 수행해 K방산의 위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육군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K2 흑표 전차 4대를 동원해 24발을 발사, 전차의 실전 표적 사격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K2 전차가 최대 2.7km 떨어진 표적 등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국 K2 전차는 이미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매우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독일, 미국과 승부하여도 뒤질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코에서는 K2 흑표 전차의 재팟을 노려볼 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